뉴욕시 택시 리무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불법 영업 중인 택시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민 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드림 법안인 USA 액트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재미 한인들이 접수한 북측 이산 가족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의 신용평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가 1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불법 영업 중인 택시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한인 콜택시 업계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인 택시들이 자발적으로 TLC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단속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와 뉴욕시경이 지역 콜택시 운영업주 및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TLC와 경찰국은 오는 6월부터 불법 운영업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며 해당 업주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기사들은 자격증을 획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500불에서 2,000불의 벌금을 물게 되고 2차례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단속 강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은 눈앞이 깜깜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콜택시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기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재 TLC 허가가 없는 상태로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사소한 실수로 기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한인 기사 중에 차도 뺏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때문에 제 TLC랑 가끔 연락을 했고 그런 정보를 좀 우리 한인들한테 좀 잘 설명을 해달라. 현재 콜택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교육 실습과 마약 검사, 신원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험료까지 4,000불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 6월 단속 전까지 TLC 허가를 받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인 택시업계는 업체와 기사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당분간 단속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LC와 경찰국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단속은 실시하겠지만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6월 7일까지 이민 법안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초당적 드림 법안인 USA 액트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덴햄 공화당 의원은 어제 현재 진행 중인 심사 배제 청원이 정족수를 채울 경우 USA 액트를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USA 액트는 다카 수혜자는 물론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에게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원 23명이 동참해 2명의 공화당 의원만 서명하면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초당적 드림 법안과 초당적 USA 액트, 공화당 밥 그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미국의 미래 안전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중 하나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있어 4개 법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법안이 하원의 다카 구제 법안이 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송부됩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이번 법안은 2020년까지 국경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민 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165명의 이민 판사와 69명의 이민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자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재미 이산 가족 상봉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재미 한인들이 접수한 북측 이산 가족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왔습니다.
북가주 이북 5도 연합회의 백행기 회장은 28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24일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가족 확인 요청 서류를 접수한 재미 이산 가족 4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과거에는 이산 가족을 찾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소식을 받게 됐다며 서신 교환을 추진한 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방북 예외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돼 있어 미 국무부가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새 단장을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도서관 옆 주차장에서 위안부 기린비 화단 조성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팰파크 위안부 기린비 설립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뉴저지 한인회 색소폰 연주단과 학생들이 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위안부 기린비가 처음에 생길 때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로는 있는 것조차도 또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뉴저지 한인회 차세대 이사들과 또 뉴저지 한인회 소속 색소폰 밴드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회를 열고 또 새롭게 우린 역사적인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지면서 위안부 이슈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 곳곳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고 최근에는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 새로운 위안부 기린비도 자리 잡았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이번 화단 꽃단장을 통해 팰파크 위안부 기린비가 더 많은 관심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피리의 협연, 오보의 첼로, 가야금이 함께하는 무대, 서양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의 협연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강연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맨하탄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작곡가들이 뉴욕 시립대에서 현대 국악의 흐름과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는 특강을 실시합니다. 국악의 해체와 재발견을 주제로 하는 강연은 한국 전통음악과 악기를 소개하고 직접 연주도 선보입니다. 저는 이 전통 악기를 가지고 현대 음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전통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회는 한국 전통음악의 독특한 연주법인 식임새의 특징을 오보에와 피리 연주로 비교하며 설명하고 오케스트라와 피리 협주곡 콘체르니도와 오보에 첼로 가야금 병창을 위한 곡 미르웨 등을 연주해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설명합니다. 그게 오보와 첼로와 가야금 병창을 위한 곡이에요. 근데 그 영감은 제가 송강 정철과 기생의 시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잘 엮어 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통음악 말고 또 같이 이번 강연에 참가하시는 작곡가님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연회는 이번 주 금요일 맨하탄 43가에 위치한 뉴욕 시립대 아시안 아메리칸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의 신용평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의 한인은행이 자산 건전성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2018년 1분기 신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고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7년 4분기에도 별 5개를 받았던 뱅크 오브 홉, 한미, 우리, 태평양, 메트로시티, 뉴뱅크 외에 노아은행이 올해 1분기 별 5개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2017년 1분기까지 별 5개의 최고 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분기에 4개로 떨어졌던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4분기째 최고 등급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별 3.5개에서 4개로 등급이 오른 뉴밀레니엄뱅크는 4분기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올 1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 데 그쳐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바워 파이낸셜의 신용평가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평판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는데 4개에서 5개의 별 평점을 받은 금융기관은 바워 파이낸셜의 추천 금융기관 보고서에 실리게 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워 파이낸셜의 기준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학자금 융자 고액 부채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가 1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며 최소 101명이 100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100만 불 이상의 부채를 가진 사람은 5년 전에 14명보다 7배나 늘어난 것이며 전체 학자금 부채자 중 약 6%가 10만 달러 이상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치과 교정 전문의 메루의 사례를 집중 분석해 학자금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7년간 남가주대 치과대학원에서 공부한 메루는 현재 학자금 부채 총액이 106만 945달러나 됩니다. 그는 매달 1,587달러를 상환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매일 130달러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며 20년 후 메루의 부채 총액은 200만 달러까지 불어나게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부담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은 지난 2014년 학자금 대출 평균이 23,875달러로 학부생의 7,280달러에 비해 3배나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부모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 2014년 부모가 빌린 학자금 대출 평균은 16,070달러로 2010년에 13,595달러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레딧 카드 업체들은 평균 4개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체료였습니다. 미국에서 발급되는 200개의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비교 분석한 컴페어 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업체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9가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재정정보업체인 랜딩트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발급한 크레딧 카드의 수수료 종류는 평균 4.5개 정도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 유니온에서 발급된 크레딧 카드의 수수료는 평균 3개로 조사돼 비교적 수수료가 낮고 수수료 종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카드 업체들이 가장 많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체료로 99.5%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체료는 건당 36달러 02센트였습니다. 크레딧 카드 종류에 따라 연체료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크레딧 유니온 발급 카드는 평균 연체료가 23달러에 그친 반면 은행 발급 카드는 37달러 06센트로 60%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밸런스 트랜스퍼 수수료는 평균 3.46%,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평균 3.99%, 해외 거래 평균 수수료는 3%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업체 규모에 따라 수수료도 차이를 보였는데 현금 서비스와 밸런스 트랜스퍼 수수료는 소형 카드 업체들이 높은 반면 해외 거래 수수료는 대형 업체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험료가 가장 비싼 차종은 테슬라 모델 S로 연평균 보험료가 1,800달러에 달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모델은 스바루 아웃백으로 연평균 보험료가 53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S로 연평균 보험료가 1,789달러라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로 연평균 보험료가 1,540달러였습니다. 미쓰비시 랜서와 사이언이 1,458달러, 다지 차저 등은 1,385달러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모델 탑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탑 25위 안에 포함된 차량의 절반 이상은 럭셔리 브랜드로 사고 시 수리 비용과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는 달리 보험료가 싼 차량의 대부분은 SUV와 밴 등으로 보험료가 가장 싼 모델은 수바루 아웃백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가 $539에 불과했습니다. 아큐라 RDX 역시 $590의 연평균 보험료로 전국에서 보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모델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연 보험료 $620의 쉐보레 실버라도, 4위는 $633인 GMC 캐년 스콜 픽업 트럭, 5위는 $645의 수바루 포리스터 스몰 SUV 등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잔청 후보가 반이민 정책에 맞서 소수의 이민자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일한 아시아계 후보인 만큼 한인들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아시안 후보 존청. 출마 당시부터 청 후보는 소수계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특히 소수계 이민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청 후보는 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stop President Trump when he wants to eliminate family reunification. A lot of the cultures, including the Asian culture, values family. We value our loved ones. We want to keep them together. President Trump wants to stop that. I disagree with President Trump on the border wall. That's a waste of money. We should be using that money to build and establish stronger partnerships. 청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가주 조세형 병국과 재무회계감사관 그리고 재무장관 등 선출직에서의 경력을 활용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직 경험을 토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실태와 주택난 문제 역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make sure that California continues to be a place where we have a strong economic and financial foundation, that we use our money wisely so that we can invest in education, healthcare, housing, infrastructure. 또 존청 후보는 한인사회 최대 현안인 노숙자 쉘터 건립도 언급하면서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 유 LA시 의원은 아시아계 후보가 주지사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역사적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는 오는 6월 5일에 치러지며 상위 후보자 2명은 11월 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차량 번호판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바이버 오토와 함께 제작한 디지털 차량 번호판은 운전자가 컴퓨터로 차량 등록을 직접 할 수 있고 훔친 차량, 앰버 경고 등 비상 상황 등을 메시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정차 상태에서 개인적인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차량 번호판의 가격은 $699며 소비자는 매달 $7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올해 안에 디지털 차량 번호판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이민 신청자의 생체 정보에 대한 질문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29일자로 개정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immigrationlaw.com이 밝혔습니다. 또 6월 18일부터는 지난 4월 11일자로 개정된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 종교이민 신청서도 6월 19일부터 변경된 양식을 써야 합니다. 개정된 양식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맨하탄의 한인 산부인과 뉴욕 로보틱 산부인과는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앱 웹사이트에 혹평을 한 여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준 박사에 따르면 이 여성이 진료비 청구서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액 재판을 청구했고 여러 기관에 송 박사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29일 그레인넥 놀스 고교의 한 교직원이 뇌수막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레사 프렌더가스트 학군장은 그레인넥 놀스 고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으며 감염 교직원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뇌수막염은 환자의 분비물에 의해 전염되거나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올해에도 뉴저지 일부 강가에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머스 카운티 강변에서 맹독성 해파리의 일종인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빨간 반점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붓거나 열이 날 수 있으며 근육이 마비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기온이 떨어지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금요일 습도가 높고 흐리며 오후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